13,542곳. 지금 이 시각 유권자들로 북적이고 있을 투표소 숫자인데요. 네, 대략 한 5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태죠. 네. 이곳에 보인 한 표 한 표가 새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겠죠. 과연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네. 오늘 시간에는 18대 대통령을 결정질 막판 변수가 무엇인지 최종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김경진 변호사 그리고 위키트리 김행 부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숨가쁘게 전국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예. 서울에서 제주까지. 네, 투표일가 뜨겁네요. 예. 네, 그렇죠. 회장님, 오늘이 네. D-Day, 네, 바로 D-Day. 그날입니다. 네. 네. 지금 투표율에 대한 얘기가 네.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6대 단수다. 때, 네. 17대 때, 네. 이때와 비교를 했었는데, 오히려 네. 그것을 넘어서 지금 네. 15대. 15대. 네. 그때 당시 80.7%였다고 하는데, 네. 높았죠, 오히려 15대 그때와 땐. 추세가 예. 비슷해질 정도로. 15대가 누구와 누구였죠? 그때 이제 그 김대중 김대중하고 후보와 이회창 네. 후보 두 분 그때도 싸우셨어요. 치열했- 네, 네. 그때도 아주 치열했었는데, 결정했군요. 네. 16대는 누구와 누구였죠? 16대는 이제 노무현, 이회창 후보였었고요. 그때가 그때가 이제 후보 단일화 시기였었죠. 70.8%. 네, 근데 이미 예. 이제 70.8%는 좀 넘을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추세를 보면 네. 그 15대 때 김대중, 이회창 두 후보가 겨룰 네. 때에 80.7%에 육박할 것 같아서 네. 그 외에 문재인 후보가 네. 77%를 넘기면 말춤 추시겠다고 네. 그랬는데 말씀하셨죠? 예. 하여튼 투표율이 네.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내네요. 지금 교표에도 보지만 13대 때부터 계속 투표율이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투표율이 네. 꽤 지금까지 높게 나오고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네. 16대 대선에 이 시간 투표율이 네. 41.9%였습니다. 네. 이미 그걸 지금이 넘었죠. 지금 현재는 44.3%니까 이미 넘어섰네요. 네. 예. 네. 투표율이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한테도 보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투표를 거의 다 하시는 분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젊은 분들은 이게 참 다이나믹 코리안 같아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와요. 네. 문자가. 예, 그렇죠. 카카오톡도 많이 오고 네. SNS, 트위터도 보면 투표 동료 글들이 아. 엄청나게 올라오고 그래서 저도 어제 오늘 사이에 투표합시다 문자를 한 30개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받기만 하면서 하도 미안해가지고 아까 보내셨어요? 저도 한 50군데 박문 어느 쪽에서 투표합시다가 많이 옵니까? 그거는 근데 그건 밝힐 수 없지 않나요? 동료만 해야지. 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하면은 그러니까 제 말은 개인적인 그러니까, SNS에서 동료 문자가 어느 예. 쪽에서 문구가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미미하게. 그 보낸 사람들이 누구로 네. 투표할 것인가가 네. 대강 예상이 어느 정도 되기는 하는데 네. 그래도 뭐 딱히 제가 그분들 생각을 들여다볼 수는 없어서 네. 그래서 네. 알 수는 아니, 없는데 여러 군데서 오는군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투표를 네. 하고 네. 이제 네. 젊은 층들이 이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동료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세를 네. 감안해서 본다면 네.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쪽에서 아마 투표 동료 문자나 카카오톡이 조금 더 많지 네.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일단 뭐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네. 젊은 층들이 상당히 지금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증거를 봐야죠. 왜냐하면 봐야 됩니까? 이제 중장년층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고투표율이기 때문에 네. 투표의 확장성이 적거든요. 네. 그러면 투표율이 높아지려면 네. 젊은 층에서 끌어올려줘야 저 정도 투표율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아까 것들은 화면상에서는 거의 어르신들을 많이 보이시는 것 아닐 같아요. 거예요. 저 네. 정도 투표율이 나오려면 네. 20, 30대가 상당히 좀 투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각 당에서 투표율을 이야기할 때 이번 네. 선거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네. 투표율이 70%, 뭐 72, 3%면 그렇죠. 예,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다. 네, 네, 네. 예, 라고 그걸 넘으면 얘기했는데, 예. 문재인 후보 측이 좀 유리하고 그보다 그렇죠. 낮으면 새누리당이 좀 유리할 것이다. 네, 네. 이렇게 봤는데 네. 여전히 유효한가요? 어떻습니까? 글쎄, 보시기에. 뭐, 대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72% 네. 정도를 기점으로 두 후보의 네. 승패가 갈릴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지금 민주당이 아까 뭐 기자가 보도하는 거에 보면 분위기가 좋다고. 글쎄. 당에 나가 있는 기자니까. 네. 뚜껑을 좀 까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르신들 투표율을 대략 한 80% 내외로 지금 이제 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네. 한 70% 이제 이렇게 정도 되면 민주당이 조금 뭐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이제
상황이 정작 보면 젊은 사람들 투표율도 높아지지만 어르신들도 아마 예상 투표율이 많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실제 네. 투표가. 네.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네, 어르신들 네. 투표율도 뭐 거의 90% 육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이 올라가는 추세. 90% 네. 10%까지 현실적으로 올라가기 사실은 쉽지는 어려워요. 않은 문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오면은 쉽지는 않은 이게 이제 문제인데. 70.8% 이렇게 나올 네. 때 네. 장년층은 이것의 평균을 넘는 네. 85, 6%까지 아. 이미 가 있는 것이 평균적으로 전체 평균이 장년층이? 70%일 때는 네. 장년층이 85%다. 85%. 네, 그 정도 갈 때 그 정도 네. 나오니까 네. 이렇게 볼 적에 이제 그 장년층의 경우는 사실 투표 80%는 확장성이 다 하시는 거네요. 네, 거의 병원에 없다고. 계신다든지 뭐 특별히 일이 있어서 그렇죠. 못 하시는 분 네. 제외하고는 네, 날씨가 추워서 변수가 될 거라고 했는데 뭐 그거는 날씨 가장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민주당이 지금 분위기가 업대가 있나요? 지금 80%가 업돼 있다고 아까 네. 저기 이제 화면상에 나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업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측 불허다. 양측 다 예측 불허의 상황인 것 같고 결국은 예. 투표의 어떤 선거의 패턴 자체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좀 달라지고 네. 이게 이후에 다시 분석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대체로 12시, 아니, 지금 절반을 넘었는데 네. 후반에 투표를 많이 합니까? 전반에 투표를 많이 합니까? 되게 이제 1시를 기점으로 네. 1시에 60%가 한다고 해요. 기존의 선거에서. 기존의 아, 선거에서는 네네. 그리고 1시 이제- 이전까지 60%가 한다. 그리고 이제 예. 이후에 네. 종료되는 6시까지 나머지 40%가 그동안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61시를 네. 기준으로 투표율을 예측을 해서 네. 그때까지 나온 추구조사를 역으로 아하. 이제 투표율을 적용을 해서 이제 그 예측 투표율. 모델을 예. 만들기 시작을 하죠. 1시가 기준이었나요, 네네. 그것이? 아. 그럼 지금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투표 예측률을 어느 정도 지금 좀 돌리고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겠죠? 지금 현재 1시 기준의 투표율을 네. 갖고 네. 6시에는 이 정도 까지를 투표율이 네. 되겠다라고 계산을 해보는 추정을 거죠. 해서 네. 그것을 연령별로 네. 네. 추정을 해갖고 네. 오늘 이제 네. 오전에 네. 추구조사한 것에 대해서 역적용을 해서 네. 그 이따 추구조사 발표하죠. 물론 네. 1시에도 하고요. 네. 11시에도 하고 네. 또 한 3시쯤에도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대개 이제 1시가 그 네. 기준이 되죠. 부회장님, 6시 예. 마감이면 마감 직전에도 투표율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이번에는 수도 있죠. 보니까 네. 사실은 예상을 넘는 투표율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SNS 상을 통해서 굉장한 투표 네. 동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는 경우 지난 이제 지방선거라든가 이럴 적에 투표 마감 직전에 또 젊은 층들이 대거 모였었거든요. 젊은 층 투표율도 그때 높았던 것 같아요. 이변이 네. 있을 수 그러니까 있고. 노무현 네. 대통령 당선될 때라든지 네. 또 한명숙 총리 서울시장 네. 출마했을 때 그렇죠. 그때도 젊은 층들이 오후에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막판. 인증샷을 보내고 근데 투표하면서. 그때와 약간 좀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아마 오전에 이제 투표율이 좀 저조하다 젊은 층.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오전에 동료 운동이 일어나니까 오후에 그게 반영이 미쳤는데 네. 요번은 사실은 뭐 계속해서 그냥 어제도 했고 오전부터 높아서. 며칠 전부터 투표 동료 운동이 있어가지고 오전부터 젊은 층들도 투표율이 좀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네. 들고 부회장님 어떻습니까? 부회장님은 여론조사 전문가이신데 1시 현재 44.3%면 네. 대개 45.3%. 예. 네. 45.3%면 네. 예측 어떻습니까? 투표율? 그때 1시 현재 6시 말이면 대체로 그때 저기 15대 때 1시 현재 몇 퍼센트였나요? 15대 때 47.3%. 47.3%였네요. 2% 그때 포인트 낮은 거죠, 그때보다. 그때 80.7%였을 적에보다 네. 약 2% 정도 낮은 거 보면 네. 어쩌면 77%는 넘길 수도 있다. 77%는 넘을 것이다. 네, 네. 그렇게 지금 보여지네요. 15대 대선 때는 SNS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았을 때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감안하면 네. 또 오후에 젊은 층들이 모인다 이렇게 네. 하면 네. 어쩌면 15대 때의 80.7%의 육박 넘을 수도 있고 육박할 수도 그렇죠. 있고. 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좀 나옵니다. 조심스럽게 상당히 예측이 오네요. 네. 이변이에요. 이렇게 네. 투표율이 그러니까. 높다는 것은.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네네. 15대면 벌써 10년이 넘는 시간이 전이니까. 그때는 예,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97년도에는 뭐 SNS는커녕 사실은 인터넷도 그 PC 통신으로 뭐 나오늘이 PC 통신이 막 시작했을 때였죠. 시커먼 화면에 네. 이렇게 하이텔 뭐 접속할 이런 거. 그때니까요. 네, 그때는 인터넷이 별로 예. 활발하지 않았는데도 네. 80.7%. 때였지. 예.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한 표 한 표가 네. 정말로 이 순간에는 당락을 가르는 소중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 한 표를 해서 이게 대세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표를 네. 포기하거나 그냥 이렇게 이렇게 투표 의욕이 많이 꺾이는데 네네. 내 한 표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양측 공이 그 생각을 하니까 네. 대부분 좀 투표장을 가는 것 같고요. 박빙이라서. 예. 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결국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네. 지금 완전히 이게 이렇게 보수화 또 네. 이렇게 진보 진보로 진영으로 쫙 양대 진영으로 나눠져 나뉘어져 있고 예. 특히 진보 진영 같은 경우 젊은 층들이 이게 이제 어떤 투표 동력을 가지고 대거 뛰어들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아마 투표율이 높은 가장 네.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18대 대선의 이번에 특징을 총평에 대한 말씀을 예.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예. 투표율 얘기도 이번 이렇게 선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이번에 이제 두 후보가 네. 그 소위 깜깜이 선거라고 네, 하는 그렇죠. 6일간에 네. 상당히 좁혀졌었거든요. 네. 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그래도 박근혜 후보가 네. 앞서는 네. 그런 상황이었었다가 이제 그 깜깜이 그 기간 네, 동안 기간 상당히 6일, 예. 좁혀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높아진 것은 네. 그런 그 양자 대결 구도라든가 네. 보역 구도 또 네. 세대 간의 네. 그 구도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SNS의 위력은 네, 한번 위력도. 입증이 됐고 네. 또 하나 저는 이번에 방송사 네. 외에 종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계속 네, 대선에 네. 대한 어떤 네. 실시간 중계 같은 걸 했기 때문이라고 종편 보시나요? 4사가 사실은 뭐 거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대선 특집을 네, 했죠. 대선 네. 특집을 했으니까 네. 아마 실제로. 그 굉장히 그 유권자들이 두 후보에 대해서 소상히 알 기회도 예. 있고 네. 정치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봐서 네. 네. 이 투표율을 높이는데 이번에는 네. 종편 4사가 굉장히 결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막판에 네. 네거티브 공방이 심해지면서 네. 이 네거티브 공방이 심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증, 네. 내지 환멸. 뭐 환멸, 예, 냉소주의가 그렇죠. 많아져서 투표율이 오히려 낮아질 네,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런 맞습니다. 우려는 뭐 없었던 아니요, 모양이죠? 기존에는 네. 사실은 네거티브 선거가 치열해지면 투표율이 네. 낮아졌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투표율이 높아진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네. 이번에는 양쪽에서 어떤 네거티브 공방이 나오기만 하면 네. 종편 4사가 평론가들을 다 모셔다가 그냥 그것의 진위를 가리고 네. 설전을 네. 벌이고 네. 토론을 하고 네. 그것이 또 시청률이 꽤 높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랬죠. 그전에는 네거티브에 네. 대한 의혹이 금방금방 안 가려지고 그냥 네. 정치 혐오증으로만 갔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도 유권자들이 상당히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 좀 더 그 도덕적이지 않은 곳에 대한 네.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좀 네. 보여집니다.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했다. 네, 이렇게 정보를 많이 그러니까 제공하고 좋은 예. 평가가 투표율 있- 높이는데 네. 김영배 회장님 말씀대로 네. 이제 기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저게 진흙탕이다 이러면 네. 염증이 그렇죠. 일어나서 그렇죠. 이제 물러나야 이게 정상인데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편에서 여러 가지 이쪽 측면 저쪽 측면에서 네. 다 어떤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네. 그 상태에서 지금 한 40대까지 유권자들이 네. 굉장히 지금 학력 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이에요. 네네. 특히 30대까지 하면 아마 30대 같은 경우 30대 후반이라도 대학 졸업률이 한 60% 육박하는 세대들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학 학력을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판단이 쓰는 겁니다. 이쪽에서 보는 측면, 그렇죠. 저쪽에서 보는 양쪽 측면에 대해서 종편에서 조명을 해주면 네. 국민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누가 거짓말한다. 이건 누가 잘못됐다. 네. 그래서 이 잘못된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네. 내가 분명히 표로서 응징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아마 분명히 서서 저렇게 투표할 동기를 오히려 아하. 지금까지 하고는 반대로 역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 생각을 표로 이야기하리라. 예. 이렇게 해서 네. 투표처럼 노동의 말씀이네요. 예. 네. 사실 그 종편 4사에 네. 그 정말 한 달 네. 반간의 치열한 토론은 네. 이전 선거에서는 없었던 아. 일이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대학 박사 학위 논문으로 몇 편 나오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오늘이 마침 또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네. 이번 이제까지 대선에 대해서 있었던 예. 쭉 그 경선 과정부터 네. 대선까지의 과정을 쭉 좀 정리한달까요, 차분히. 네. 네. 그렇게 해서 유권자들이 다시 생각을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과정에 이런 게
수 있었지라고 네. 투표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네. 그런 얘기들을. 수능 마지막 총정리. 대선 마지막 총정리. 예. 사실 이제 올 초만 해도 네. 그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후보께서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네. 그 새누리당은 상당한 그 당의 개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결과가 이제 4.1 총선에서 네. 좀 승리로 나타났고요. 네. 이후에 사실 그 박근혜 대세론이 대세론. 형성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생각납니다. 예. 야권에서는 사실 선거를 치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까지 있었었는데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안철수 현상으로 예. 대변되는 안철수 네. 후보의 이제 대선판에 대한 전격적인 네, 등장을 두지 해성과 않을 같이 수가 등장했습니다.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11월 달부터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일화 과정, 또 단일화가 파기되고 또 다시 선거를 도와주기로 하고 네. 뭐 이러면서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그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일직선 산행에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죠. 특히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서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를 하고 나서 네. 선거 유세를 도와주기 전까지는 사실은 또 다시 한번 박근혜 대세론이 네. 형성이 됐었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공시선거 예. 운동 예, 같이 시작되기 다니고 하면서. 직전부터 이제 그 안 후보가 전격적으로 돕기 시작하고 네. 공식 같이 다니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좁혀지는 네네. 과정 중에 깜깜이로 들어갔고요. 네네. 그러면서 그 6일 동안 상당히 좁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내일 해성처럼 또 미국으로 간다는 네, 거죠. 간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저도 이제 네. 얼추 비슷하게 보는데요. 예, 예. 그 결국은 이제 박근혜 후보가 그 4.11 총선을 정말 잘 치렀지 않습니까? 예. 이제 경제민주화 또 당내 개혁 네. 그래서 공천에서 민주당이 이제 대폭 실패하면서 친노가 부활한다 이제 이런 비판 때문에 네. 사실 원래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하고는 많은 달리 예상이 지금 그랬죠. 새누리당이 사실상 압승하는 네. 이제 결론이 나왔고 그 이후에 박근혜는 정말로 대세다. 그래서 당 내에서도 그렇고 또 당 밖에서 민주당에서도 박근혜를 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누구나 예상을 했었죠. 네. 근데 안철수라고 하는 이제 정말 인물이 뭐 사실 요번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예. 지켜보고 있었고 이랬는데 네. 이제 안철수 등장 가능성을 쭉 지켜보다가 안철수가 드디어 등장하면서부터 박근혜 대세론이 조금 꺾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이제 범야권 진영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 민주당 후보, 문재인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되느냐를 가지고 치열히 싸우는 그 와중에 사실은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홀로 그냥 우뚝 서 있다가 네. 화살을 몇 개 맞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정수장학회하고 인혁당 역사 논쟁. 네. 과거사하고 과거사 논쟁. 또 붙인 박정희 네, 대통령의 네, 이제 네. 독재 네. 전력 뭐 이 두 개의 화살을 맞으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아마 선출된 직후에는 광폭 행보를 하고 국민 대통합, 경제 민주화 이제 이런 흐름으로 중도층을 포용해서 이렇게 이제 쭉 대통령 대선 전략을 가져가다가 그 인혁당 사태 겪고 또 이제 어떤 과거의 독재 피해자 유족들 이렇게 만나려고 하다가 거기서 조금 이렇게 태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후에는 갑자기 그냥 프레임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어떤 보수 대단결 보수 대단결 이 구도로 조금 바꿔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 통합이 아니라 보수 단결을 기조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성 대통령론을 합쳐서 두 가지 프레임으로 가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한동안 잘 가고 있었는데 또 그 와중에 지금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사실상 실패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그냥 일방적으로 사퇴를 해버리면서 박근혜 후보가 아마 후보 등록 직후에 한 50%까지 문재인 후보 한 43%, 그다음에 박근혜 한 50%까지 해서 거기서 또 대세가 굳었다고 했는데 12월 6일 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전격적으로 돕겠다고 하면서부터 다시 박근혜 후보는 꺾이기 시작하고 안철수 후보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결국 그래서 이번 선거의 구도는 지금 그 박근혜 후보가 중간 이후에 보수라고 하는 대로 꼭 거기서 이 둥지를 들고 그 안에서 성을 지키는 전략,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중도라고 하는 이 세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을 잡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의 움직임에 따라서 선거의 구도가 지금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전 후보 전 후보가 가장 큰, 네. 또 다른 인물 한 명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예. 이제 아시죠? TV 이정희 토론과 예. 그 사이에 등장한 이정희 후보의 후보, 전 있었는데. 후보, 예. 뭐 어떻습니까? 뭐 이정희- 투표율에는 영향을 미쳤나요? 아직 결과는 모르니까. 네. 투표율보다는 저는 네. 이정희 후보의 이제 역할은 이런 네.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의 지지율은 1% 정도 예. 됐으니까 그거야 뭐 당연히 문재인 후보 네. 쪽으로 네. 갔겠죠. 네. 그것보다도 이제 삼각 구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예. 그 이정희 후보가 이념적 스펙트럼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를 중도로 좀 밀어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두 차례의 TV 토론 과정에서 그 이정희 후보와 문재인 네. 후보가 좀 차별점이 좀 드러났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 어떤 극좌라고 할까요? 예. 종북의 이미지는 다 이정희 후보가 다 갖고, 뒤집어 쓰고. 네, 그리고 이제 예. 그야말로 사퇴를. 상대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후보는 온건하게 보이는 보이도록 그런 효과가 하고, 있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하고 네. 마지막에 허를 찌르는 양자 토론으로 예, 예. 이렇게 물러난 것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참 주연이 네. 빛나는 것이 아니라 네. 조연이 빛나는 네. 그런 선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조연이 네. 빛났는지 휘젓었는지 알죠? 네, 근데 이제 결과는 누가 좀 두고 조연인지 보죠. 누가 조연인지를 그치, 이번에 못 좀 알겠습니다. 헷갈렸어요. 네. 아까 어떤 그 종편의 한 기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만약에 종편이 없었으면 네. 사실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그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다고. 네. 그 종편의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후보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단일화하면서 네. 또 그 이정희 후보 TV 토론에 들어오면서 네. 계속 그 야권이 좀 네. 논의를 주도해 예. 갔다고 할까요? 네. 네. 카메라 세례를 많이 받았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확실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처음부터 문재인, 박근혜 이렇게 양자 TV 토론을 했다면 네. 여기는 확실한 보수, 이쪽은 확실한 진보 이래가지고 네. 대립각이 확실하게 섰을 텐데 네. 오히려 이정희 후보가 소수자라든지 어떤 네. 노동자의 측면 네. 우리 사회 대변하면서? 거기를 예. 강렬하게 대변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정말 중도 성향의 어떤 정책 노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네. 측면이 네. 있어서 아마 문재인 후보는 알게 모르게 결국은 이정희 후보의 그런 효과를 물론 이제 토론 자체에서 존재감은 많이 없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좀 많이 보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그 이정희 후보가 예. 그 박근혜 후보의 어떤 집안 그러니까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든지 네, 네, 뭐 이런 네. 역사에 일본 대해서 시기름도 예, 들이대는 차마 네. 이제 어떤 수면 위로 TV 위에서 이렇게 차마 얘기하기 어려운 어려웠던 부분을 부분이죠. 네.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네. 국민들이 잠시 뇌리에 잊고 있었던 부분을 그냥 이렇게 그냥 기억 위로 그냥 싹 끌어올린 아마 네. 그런 효과가 강렬하게 있지 않은 문재인 네.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까지 18대 대선 뭐 안철수 전 후보 그리고 이정희 전 후보 얘기하면서 두 후보의 어떤 등락을 좀 살펴봤는데 돌아보면 사실 좀 초반에 지금의 대선이 이렇게까지 초박빙이 될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네. 뭐 사실 뭐 10월 달까지만 해도 박근혜 후보의 대세론을 네. 그 네. 부인하기는 굉장히 그렇죠. 힘들었을 그렇죠. 거라고 봐요. 특히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한 이후에는 사실 성공한 단일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제 뭐 결과는 이제 좀 지켜봐야죠. 아직 네. 뭐 어느 분의 당락을 얘기하기는 좀 이른 예, 예. 시점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지원을 함께 네. 하기로 하고 유세를 함께 다짐으로 인해서 네. 그 표심이 요동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으면 네. 사실은 그때는 정말 박빙승부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네. 만약에 안철수 후보로 네, 단일화가 됐다면. 됐으면. 네.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특히 이제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국민들이 썩 보기에 네. 유쾌하지가 않아서 네. 실제로 이제 박근혜 후보 그냥 거의 당선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제 그 안철수 전 후보가 지지하기로 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또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이건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이게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교체의 욕망 이게 가장 기초된 토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욕구 자체가 어쨌든 국민들의 한 60% 이상이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네. 지금 이 박빙승부로 가게 만드는 만든 어떤-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저번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오늘 리포트에도 있었는데 교육감 선거와 경남지사가 같이 그쵸. 된다는 네. 말이죠. 네. 오늘 같이 이것 투표가 역시 있죠? 투표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투표율이 상당히 좀 높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뭐 투표율 및 근데 오히려 이제 그분들이 지지율에. 그 수혜를 받겠죠. 예? 그분들이 아. 그 지사에 경남도지사랑 출마하신, 예. 네.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 대선 주자들의 그 수혜를 받다 이렇게 봐야겠죠. 누가 될지는 만약에 모르겠지만. 네, 사실 만약에 대선에 좀 가려져 그렇죠. 있어서 네. 주목을 많이 못 받았는데.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냥 대통령 선거 없이 그냥 경남지사나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가 이루어졌었다면 아마 투표율이 40% 넘기기 힘들었을 힘들었을 거다. 것이고 사실 국민적 조망도 받지 못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거꾸로 오히려 대선 아. 주자들의 그 수혜를 받았다 오히려? 이렇게 예. 보는 것이 맞겠죠. 어떻습니까? 이번 말씀하신 대로 그 총보수 대 그렇죠. 총진보 대결 양상인데 네. 그 1대1 또 양상이고 제3 네. 후보는 네. 작고 네. 그런데 이번에 50% 넘을 대통령이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투표율이 높아지는 걸로 보면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지금 뭐 거의 80%에 육박하면 네. 그 과반 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과반이 넘는 네.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지금 무효표하고 네. 그다음에 뭐 강지원, 김순자 네. 세 분, 네 분이시죠? 네. 예, 예. 네 분이신데 거기서 2% 이상 가지고 갈까요? 네 분 다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50% 넘는 후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네. 흥미진진하군요. 50%가 넘으면서 당선되는 대통령. 네. 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죠. 예, 그렇죠?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네, 네. 예. 민주화 이후에. 예, 예. 네. 직선제 이후에. 1971년도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 네. 당선될 때가 마지막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물론 그때 네. 이제 체육관 선거였으니까 네. 뭐 네. 얘기하기가 좀 같이 비교하기가 그렇지만 뭐 그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과반 네. 대통령이 없었죠. 네. 두 분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이 공약이 실종된 뭐 대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자기 박이나 문 두 후보 가운데서 가장 유권자들에게 인상 대표적인 깊게 대표적인 공약이라면 네.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래도 전 국민한테 제일 공부가 많이 된 것이 그래도 경제민주화 아닐까요? 네. 그것이 공부가 많이 됐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번에 제가 누차 얘기하듯이 네. 방송 3사 말고 종편까지도 다 그것을 뭐 그 중계를 해서 네. 시청률이 무려 40%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사실 드라마에서도 있을 수 없는 네. 그러한 네. 그 TV 시청률을 보였으니까 네. 그 과정 중에서 그 경제민주화 관련된 경제민주화 공약이다. 두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다. 네, 근데 좀 그 색깔은 과정 물론 차이가 다르죠. 좀 예. 있었죠. 차별성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근데 공통되는 한쪽은 점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네. 뭐 골목상권 보호하겠다. 예, 예. 그다음에 차이가 앞으로 있을 재벌 수 총수들 뭐 이렇게 횡령이라든지 네. 조세 포탈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 예, 예.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재판받고 있는 기업 총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새로운 정부 들어와서 재판받으면 형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부터 이렇게 긴장을 잔뜩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두 분 다. 네. 네. 어느 분이 되시든. 근데 이런 차이는 있었던 것 같아요. 비단 이제 경제민주화뿐만이 아니라 무슨 NLL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전교제 문제 등등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적에 확실히 이제 그 박근혜 후보는 보수 진영의 대표 주자답게 네. 우리 민주주의의 두 가지 축인 그 자유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힌 그런 후보로 인식이 됐고 또 반면에 이제 그 문재인 후보는 평등 쪽에 좀 더 방점이 찍힘으로 인해서 좀 차별성은 그래도 구체적인 사안사안별로는 네, 없었을 수 있어도 큰 흐름 그런 상에도. 가치의 네. 차이는 분명히 그러니까 토론회 보였을 때 것 보면 같아요. 이제 이게 사실 이 공보물 나온 거 보면 구체적인 어떤 공약 하나하나는 문구는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실제 흐름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금 김 부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박근혜 후보는 확실히 보수 입장에서 그 정책을 이렇게 실현해가는 방향이고 문재인 후보는 진보 입장에서 이걸 실천하겠다는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이 결국은 실천의 동력이라든지 어떤 힘, 의지 이런 것들은 약간의 어떤 느낌의 차이는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각이 한 1시 40분, 이제 투표 시간이 한 4시간여 좀 남은 시간인데요. 이따 6시부터는 뭐 출구조사도 각 방송사들마다 발표가 될 텐데, 어쨌든 18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가 뽑힐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